교과서와 지도서를 중심으로 같이 내용 정리한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이종상하고 장시영강이 나오는데 우선은 이 작품을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는 이 사람들은 교과서에서 어떤 주제로 나오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시대적 상황을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림 자체에서 암울한 어떤 시대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했던 걸로 이제 공통적으로 묶인 것이죠. 노동자들이 건강한 노동의 모습을 거친 빗선, 그래서 거친 빗선으로 우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동감 있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작가는 4.19 혁명이 경험했던 생각 느끼는 운율적으로 표현한 작품.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 상황을 반영을 했다. 4.19 혁명 때 그 서울 물리대 시위에 맨 앞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당시 시위 중 부상으로 서울대 병원에 치료를 받고, 이승만 대통령 하야 소식을 접하면서 이후 혁명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대장간을 주로 그렸대요. 그래서 무뎌진 연장의 칼날을 강인하게 다시 세우는 대장간처럼 민주화의 어떤 기능을 혁명의 중요성을 가지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좀 무뎌진 어떤 칼날을 다시 살리고자 굉장히 시대적 상황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고요. 장샤오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근데 이제 뭐 시험 문제에서 중국 작품이 나올 거라고는 뭐 솔직히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원체 중요하니까 우리가 미술 뭐 회화적으로 보면 고역에 정지된 인물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어떤 움직임이 없죠. 이게 움직임은 없고요. 고역에 정지된 인물을 통해서 문화혁명, 천안문 사태, 그 다음에 서구의 문물 도입 등 같은 환경 속의 개인의 삶을 표현했는데, 중국 애들이 문화혁명하고 천안문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특히 문화혁명은 과거의 위진남북적 시대 때부터의 그 진시황, 얘네들이 이제 통일을 하고서도 자기의 어떤 입맛에 맞는 정치로 통일하기 위해서 많은 그 학자나 비평 우리가 이제 뭐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고, 우리가 이제 얘네들이 어떤 문화적인 요소를 다 불태워버렸죠. 문화혁명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는 지네들의 문화가 없으니까 자꾸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 한복도 지네들 거고 뭐 김치도 지네들 거고 막 그러잖아요. 참 얘네들은 답이 없어. 장채호강은 태안문 광장이나 문화대혁명 시기에 가족 사진을 그리면서 중국에서 작가로서의 그 자아를 작성했고, 그는 이 작품의 연적을 통해서 중국적인 정체성을 표현했고요. 중국의 현대사 속에서 아파하고 고민했던 개인뿐만 아니라 중국의 현실까지 담아내고자 했던 개인의 어떤 상황과 그 다음에 중국의 현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1960에서 70년대 문화대혁명이나 그 태안문 사태의 그 중국의 혼란기와 그다음에 최근에 경제 성장을 꿈꾸는 혼란 시대의 기억에서 그 몽환적인 표현으로 서사적인 작품을 통해서 현대미술 대표하는 작가로 보이죠. 그래서 작품들은 고요하지만 내면에서 느껴지는 감정에 대한 거대한 소용돌이가 있어 보는 이에게 큰 울림을 전달한다. 그래서 갈등하고 고뇌하는 중국인의 모습, 격동의 시대를 지녔던 중국인과 중국의 모습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뭐랄까요, 정적이면서도 많은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뱅크시, 이 뱅크시는 참으로 이 사람 돈도 많이 벌었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안 보이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청소차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야, 이 뭐 소도 있고 뭐 돼지도 있고 막 그렇죠. 여기 보면은 자, 도축장의 차에 소, 양, 닭, 곰 다양한 그 모양의 인형을 실은 이 비명소리 효과음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를 달리는 퍼포먼스 작품입니다. 형식은 뭐다? 퍼포먼스다. 이 작품을 통해서 육식에 대한 경각심, 저로서는 안타까운 내용이죠. 그래서 육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생태계에 대해 고민하도록 한다.
이걸 어떻게 받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 육식에 대한 대안이 뭘까요? 채식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채식주의자들이 있는데 그 채식주의자들이 이게 대안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어떤 어, 그 채식을 위주로 하겠다는 의지로서 먹는 것이지 전 세계적으로의 어떤 대안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안은 뭐냐면 곤충입니다. 뭐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미 먹고 있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랬어요. 번데기. 네, 번데기를 먹었는데 지금도 그 번데기 냄새 나면 되게 구수하고 좋은데 그게 벌레라는 사실을 알고 안 먹었죠. 근데 이제는 어디 공원이나 저기 어디 뭐 행사한 데 보면 뭐 해수욕장 보면 번데기를 꼭 나와. 근데 왜 이렇게 근데 먹고 싶은데 저게 벌레란 말이야. 근데 대안적으로 많이 나와요. 지금도 많이 판대요. 아, 이 치킨 대신에 곤충을 먹어야 된다고 하면 글쎄요. 생각하기도 싫은데. 자, 이철수도 뭐 그런 것을 중심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도미해가 나오죠. 도미해입니다. 자, 연회. 자, 석판하고요. 도미해는 석판으로도 유명합니다. 자, 연애 중에 술에 취해 옆 사람을 모욕하는 장면을 이제 묘사하여 당시 부패하고 이기적인 사회상을 풍자했어요. 그래서 이 도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풍자적 그림들을 많이 그렸잖아요. 프랑스 사실주의 화가고요. 판화가였던 19세기 프랑스 정치와 부르주아 계층에 대한 신랄한 풍자와 서민의 고단한 삶에 대한 통찰. 그러니까 프랑스의 정치적 부르주아의 계층, 상류층에 대한 어떤 풍자, 두 번째로는 거기에 상반된 서민에 대한 고단한 삶, 이것을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현실을 나쁘게 지적하고요. 사천년전에 이르는 석판화를 비롯한 방대한 작품은 이 사람이 사는 그 시대의 생생한 증언을 보여주고 있죠. 폴비츠는 독일입니다. 시아틀이 진행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역시 석판화예요. 리토그래피. 자, 괴테글을 제목으로 사용한 이 작품은 전쟁의 종식을 외치면서 아이들을 감싸는 모습을 통해서 뭐를? 인권, 생명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콜비츠 같은 경우는 어느 유파에 딱 들어가지는 않아요. 유파에 딱 들어가지는 않은데 이 사람의 그 특징은 독일이다 보니까 표현주의적 사조로 그냥 뭐 표현주의로 보는 책들도 많아요. 근데 딱히 이제 유파로 들어가기에는 좀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냥 간단하게 이 교과서마다 항상 나오는 게 라이프 스트로 이게 이제 빨대로 이게 하면은 이게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된 물을 마시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휴대용 정수기인데 라이프 스트로의 보급으로 오염된 물을 마시고 매년 수인성 질병에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많이 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굉장히 좋죠. 어, 이게 환경을 보호하는 생태학적 접근의 내용들이,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교과서에서 보면 어디선가는 제3세계, 그리고 굉장히 그런 환경에 대한 우려를 어떤 작가들은 이런 작품 또는 이런 발명품을 통해서 지구를 그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작품들이 아이디어 작품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죠. 뭐 오른쪽에 있는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픽백이라고 해가지고 바이오 플라스틱이죠. 그러니까 화장실을 시설을 갖추지 못한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을 위해서 디자인한 일회용 비닐봉지 화장실입니다. 저기다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걸 이제 응가를 하고 땅에다 묻으면 유기농이 퇴비가 되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냥 땅 파서 응가하면 되지 않아요? 그거랑은 또 달라요. 그거랑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응가를 해가지고 이게 지하수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오염이 돼 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부패가 되고 발효가 된 상태에서 거름이 되고서 들어가는 거는 상관이 좀 그거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걸로 밀봉을 해가지고 저 비닐도 역시나 썩는 거니까 그래서 발효 해가지고 퇴비로 될 수 있는 좋은 양질의 어떤 거름이 되는 거와는 그냥 응가해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랑은 다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핸드릭스, 그래서 이런 거 좋죠. 그러니까 애들도 몸도 약한데 물을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수도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저기 굴러다닐 수 있는, 끌고 다닐 수 있는 물통을 개발을 해서 운반할 수 쉽게 하는 것들. 그리고 이 페트병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 전기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페트병 정부는 1리터의 페트병 하나로 그 기술 만드는 기술로 저렴한 비용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적정 기술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적정 기술이라는 말 많이 쓰죠. 이런 데서 나온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체험하는 즐거움이 나오는데 테일러라는 작가가 나옵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작가예요. 사실 되게 유명한 작가인데 수중조각공원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고 이 수중이란 말이죠. 수중 설치 조각가입니다. 우선. 그래서 친환경 콘크리트와 자연재로 뿌리가 뽑힌 산호 조각을 이용해서 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작품에는 수중 청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양 환경에 대한 음향이 저장이 되는데 작품 주체가 인공 어초 역할을 하는 것도 잘한 건데, 예. 거기다가 이제는 멍게나 히드라 등 해양 생물이 자연스럽게 전차할 수도 했는데, 음향 장치를 통해서 이런 해양 환경의 소리를 모니터하여 해양 보존에도 도움이 주고, 근데 소리를 통해서 그걸 이제 관리가 되나 봐요. 그래서 생태 환경을 고려한 틸레 작품이 설치된 수중조각공원에는 다양한 어류들이 찾아왔다. 그래서 생태학적으로 이왕이면 이렇게 해조류나 이런 것이 살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작품을 통해 가서 환경과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작품을 했다라는 게 이제 의미가 크죠. 그 다음에 티에리, 유명 작가예요. 교과서 많이 나옵니다. 회오리. 네, 금강자연, 이거 미술 비엔날레에 그 전시된 작품인데, 티에리는 강 어귀에 있는 평범한 한 그루의 나무를 이용해서 작품을 제작하죠. 그래서 나무의 영혼이 회오리 모양으로 나오는 듯한 모습을 형상화해가지고, 나무의 에너지가 식물처럼 타고 나와서 빛과 바람을 타고 하늘 향해 솟아오르는 그런 형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달팽이 형식으로 해서 이게 솟아오르는 방식. 그 다음에 코시어, 식물이 자라는 버스 위에다가 이렇게 식물을 키웠어요. 자연을 친근하게 인식하게 해주는 재밌는 사례인데 버스 지붕에다가 식물이 자라게 하는 프로젝트로 도시 곳곳을 누비는 금속 재질의 버스 위에서도 식물이 자랄 수 있음을 보여주어서 자연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요. 이게 무슨 실용적인 의미나 뭐 이런 거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긴 한데 왜냐면은 여기다 이제 흙을 담아가지고 이제 심는데 이제 버스 막 가다 보면 막 흙먼지 날릴 거 아니야. 뒤에 이제 운전하고 가면 막 흙 떨어지고 돌 떨어지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그런 게 암호에 있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피해를 준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실용적인 면에는 없어요. 다만 이게 뭐냐면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차원을 우리가 이제 설치적 특성으로 접근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거 친환경 공공정원 호텔, 이거 싱가포르 피커링에서 만든 이거 제작된 건축물인데,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도 이걸 보고서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중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서 이게 단점이 뭐냐면, 굉장히 친환경인 게 좋은데, 이게 모기랑 벌레가 엄청나게 생긴대요. 그래서 중국 애들은 거기 미분양 났대잖아.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뭐 얘네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환경의 어떤 이런 방식은 결국은 떤 의도성이 있는 것이지 실용적인 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관점이 이제 중심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모바일 메신저 이모티콘 여러분들 이거 많이 하죠. 음. 이모티콘 감정을 통해서 뜻하는 이모티콘과 조각을 뜻하는 이콘이 합쳐진 말로 감정이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종의 그림 기호인데 스마트폰의 확장과 인터넷망의 발달로 빠른 속도로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야 하는 채팅이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주로 사용을 했지만 사용 범위가 점차 넓어져 인쇄물까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정말 뭐 애들 다 갖고 다니죠. 최초의 그 이모티콘은 이런 식으로 문자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기호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모티콘의 시장은 점차 발달하고 있는데 간단한 그림이나 표정만으로도 자신의 감정을 말보다 더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장점이죠, 이거는. 장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이모티콘을 사용한 세대 간의 격차를 벌어지게 한다는 보는 시선도 있다. 왜요? 많이 사용하죠. 이것은 글쎄요, 문제점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예, 글자보다 이걸 보고서
보내는 게 더 이게 직관적으로 좋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걸 조작하는 것이 힘든 것이지 이걸 선택을 못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음. 자, 소통하는 광고, 소통하는 광고, 듣기 싫은 단어로 이루어진 어두운 청소년의 어, 얼굴이 있는데, 시민이 손바닥을 닿는 순간 청소년이 듣고 싶은 단어로 바뀌면서 우는 얼굴이 돼요. 이게 아무래도 광고이긴 한데, 아, 우리가 이제 예, 보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바뀌는 거. 그래서 인터랙티브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광고의 역할을 뛰어넘은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유도한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특징이 이제 인터랙티브라는 광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듣기 싫은 말이 있죠. 본인이 이제 너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꼰대라고 하잖아요. 꼰대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 세대 간의 어떤 갈등, 세대 간의 소통 이런 것들이 이제 소통 자체가 안 되니까 말도 짧아지고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광고를 만드는 것이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그 여수국제 청소년 축제인데 이제 비빔밥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축제가 열리는데 전 세계 각국에 참가하는 청소년들 간의 격이 없는 연대와 우정으로 만든 자리로 여수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매개로 해서 근데 이게 비빔밥이죠 이거 이렇게 좀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선은 맛은 없어 보이죠. 되게 맛은 없어 보일 것 같고 하지만 협력해서 뭔가 만드는다는 게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가상으로 가구를 배치해 볼 수 있게 만든 어플리케이션인데 증강현실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지금. 그래서 증강현실을 중심으로 가상현실 VR의 한 분야로 실제 환경이나 가상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해서 원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는 이제 인테리어라든가 가구, 그 다음에 가전제품이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어디 아파트가 딱 지어지면 인테리어라든가 가전, 뭐 하이마트, 뭐 LG, 삼성 이런 데서 그 아파트를 대상으로 가전제품을 팔기 위해서 그 아파트 시설을 다 해가지고 증강현실로 해서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제니 홀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줘. 그래서 LED 전광판이에요. 그러니까 광고판을 우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의 무분별한 소비 욕망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뉴욕 맨하튼 타임스퀘어의 건물의 광고 전광판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맨하튼 타임스퀘어를 찾는 관객들은 1년에 약 3천만 명이고 이를 배경으로 약 1억 장의 사진이 찍힌다고 하죠. 1985년 홀저는 타임스퀘어 광고 전광판에 이 메시지를 전시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무분별한 소비 욕망을 효과적으로 비판하는 데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소통이 중심이에요. 뭔가를 소통하기 위해서 과거 뭐 낙서 미술도 역시 소통을 하기 위한 거였고 이것도 소통을 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그랑종 그래서 1600개 이 판다의 세계 여행 프로젝트인데 환경 보호의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에 관한 인식을 대중에 심어주기 위해 프로젝트죠. 그래서 재활용 종이를 사용해요. 이걸 일부러 재활용 종이 일부러 쓴 거고요. 그래서 1600개 판다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전시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 플래시몹 형태로 진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여기서 행위를 뭔가 전시를 보여주고 빨리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거 플래시몹 세계자연보호기금의 프랑스 지사와 협업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인데 전 세계에 남아있는 야생 판다의 개체수가 1600마리래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러면서 숫자 뒤에 플러스는 프로젝트 이후에 야생 판다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처럼 판다를 어, 포함한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요작 오른쪽에 도르너 도시공간의 인체들 그래서 공공장소의 틈을 몸으로 채움으로써 공공장소의 틈을 몸으로 채워요. 몸으로 인간의 몸과 주변의 환경 사이 협력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퍼포먼스입니다. 형식은 퍼포먼스죠. 그래서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다른 인식을 위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싶다는 도료노의 건축의 일부가 된다는 인체 퍼포먼스. 그러니까 이 인체들이 결국은 에, 건축의 일부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쌍계사 꽃살문. 쌍계사는 충청남도 논산의 불명산에 소재한 절인데 대웅전은 겹쳐마에 팔곡답포 양식으로 굵은 느티나무로 만든 베를린 기둥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대웅전은 생각하기 화려한 닷집으로 치장되어 있는데 닷집에는 연꽃 봉우리가 조각되어 있고 그 나무막들이 날아갈 듯한 자세로 현장에 내달려 있어요. 그래서 정면 5칸에 같은 간격으로 두 짝씩 문살이 국화, 연꽃, 모란, 무궁화 등이 꽃살 무늬로 섬세하게 조각되고 채색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위트릴러. 위트릴러는 이 파리의 거리. 위트릴러는 인상파 애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다가 나왔죠. 근데 이 유파는 어디로 가야 되냐? 그냥 유파는 없어. 이 사람 뭐냐면 그냥 파리, 예, 파리파죠. 파리파. 어, 그러니까 파리에서 그림을 그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위트릴러는 거리 풍경을 소재로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특히 수많은 작품을 남길 정도로 몽마르트 지역을 즐겨 그렸고요. 그 작품 대부분 우울한 정서를 담고 있는데 낯비고 흐린 하늘과 그림의 깊이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원근법을 사용해서 우수에 찬 정서를 표현했대요. 어, 그래서 파리의 거리는 원근법 중에 1점 투시를 사용해서 파리 골목의 깊은 공간감이 찰진하도록 표현하고 파란색 하늘과 회색 길의 대조적 표현이 또 특징이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풍경에 대한 그 지역의 약간에 대한 어떤 우울한 어떤 정서가 결국 그런 하늘과 회색길에 대한 어떤 대비적 표현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 다음에 포프. 어, 작가가 그 직접 고안한 통계 알고리즘을 통해서 선택된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를 시간차를 두고 떨어지는 물방울을 형상화했는데 물방울이 그 속도와 그 떨어지는 어떤 간격을 통해서 글씨가 형상이 돼요. 그래서 단어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라지는 모습을 통해 정보의 일시성과 순환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애셔, 애셔가 있는데요. 원의 한계. 도형이 빈틈이나 겹침 없이 반복적으로 배치되는 테슬레이션 기법을 적용했다. 많이 보셨죠? 테슬레이션. 테슬레이션은 미술과 수학 개념을 결합을 했다. 타 영역과의 통합. 그죠? 테슬레이션을 개발한 네덜란드 화가인데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수학을 배우지 않았음에도 수학적 원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능력을 보여줬대요. 그래서 스페인 여행 중에 그라나다에 있는 알람브라 궁전을 방문한 그는 궁전에 반복되는 형성들의 평면을 규칙적으로 나누는 이슬람 미술에 감동을 받고 이후에 그는 공간과 평면의 미술적 구조를 제작했고 3차원적 구성을 2차원적 평면으로 표현하는 수학적 개념을 해서 테슬레이션을 제시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에힐만 그녀가 바꾸다 해가지고 포르투갈 그 포르토의 상징이 된 이 작품은 거대한 그물이 공기의 저항을 이겨내고 바람에 잘 흔들릴 수 있게 설계됐는데 위에 보시면 아주 바람이 날리죠. 그죠? 미술가 어부 인도의 그물장인 그 다음에 리투아니아 레이트 공예가 그 다음에 도시기획가 섬유 전문가 기계개발 엔지니어 등등등 전부 협업 작품이에요. 갈수록 협업 작품들이 많아지죠. 해변을 산책하다가 어부들 그물을 모래더미에 올려놓은 모습을 보고 그물을 이용한 설치 작업을 계획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과 함께 작업한 이 바람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는 거대한 조각의 어떤 변화, 어, 가변성을 중심으로 표현하고 있죠. 음. 자, 테슬레이션 나오는데, 테슬은 우리말로 쪽매 맞춤이라고 불리는 테슬레이션은 규칙적인 공간 분할을 의미하고, 이 같은 그 모양을 이용해 평면이나 공간을 빈틈이나 겹쳐진 부분이 없이 채우는 것이죠. 주로 정다각형의 모양을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테슬레이션을 에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실생활의 목욕탕의 타일이나 보더블럭 등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공간 분할, 또 평면 도형으로 다양하게 변형시켜야 하므로 공간의 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밀기, 돌리기, 여백 메우기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교과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좋은 내용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꾸준히 보셔야 돼요. 꾸준히 보시고 뭐 어차피 교과서에서 틈틈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소홀하게 하지 말고 한꺼번에 볼 생각 하지 말고 틈나는 대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어, 아마도 뭐 교과서를 이제 하는 데까지 하는데 어쨌든 뭐 끝까지 제가 시간이 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